안녕하세요. 즐거운 의사생활. 이번에는 이용로 박사님 모시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장우영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또 유현준 교수님이 오셨는데요. 인사 먼저 두 분 해주시죠. 먼저. 네, 안녕하세요.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재활약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유현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안암병원에서 척수손상 환자 입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로입니다. 저는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재활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귀하게 모신 척수장애를 가지고 계신 운동선수시잖아요. 네. 그죠? 예. 네. 어떤 운동 주로 하시나요? 어쨌든 운동을 다치기 전에도 좋아해서 역도, 테니스, 농구, 럭비, 알파인 스키, 수상 스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다 그쪽에서 거의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었고 가장 많이 했던 것이 테니스입니다. 수상 스키는 되게 색다르네요. 알파인 스키는 산에서 내려오는 거고 예. 수상 스키는 배가 끌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 차이점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시합을 하면서 LA에서 그 스키를 보고 장애인 스포츠가 시작되기 전에 그 스키를 제가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이제 청평에 가가지고 이제 처음 탈 때부터 그 수상 스키 모터부트를 끄는 분께서 국가대표하고 물어볼 정도로 그리고 슬라럼 딱 떠가지고 슬라럼을 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 타는 거라고 그러니까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스키는 가지고 있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상 스키를 타는 척수장애인. 저는 처음 들어보고요. 네. 오기 전에도 이제 계속 활동하고 계신 것들 많이 들어보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척수 손상은 레벨이 어떻게 되세요? 척수 손상은 흉추 12번과 요추 1번이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벌어져서 완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손을 보니까는 아까도 잠깐 뵀는데 마치 경추 장애, 경수 장애 같이 있으신데 손도 어떤 손상이 있으신가 봐요? 그때 이제 그 왼쪽에 있는 폐가 터지면서 그 혈액이 이제 체외로 흘러나온 게 아니라 빠진 게 이제 팔 쪽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쪽에 있는 팔꿈치에서 요골尺골신경을 눌러가지고 이 손은 지금 그 경수 레벨이 나오는 경수장애 손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게 가능한가요? 혈액이 신경을 눌러가지고 마비까지. 네, 뭐 말초신경은 어떤 이유에서든 압박이나 손상이 있을 경우에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충분히 있고요. 특히 뭐 이렇게 체구가 큰 경우에는 바깥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근육층을 따라서 내려오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 충분히 가능하고요. 혈종 자체가 되게 컸나 보구나 이쪽에. 예, 엄청 아마 허벅지만하게 와. 컸었어요. 혈액을 많이 흘려가지고. 어떤 사고가 나셨을까요? 그때 90년 미스터 코리아 시합을 준비하고 그 포즈 사진을 찍으러 원주에 가서 찍고 오다가 이제 총알 택시를 타는 총알 바람에 택시. 빠르게 이제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와. 그럼 미스터 코리아 촬영이었다면 그 전에도 보디빌딩 같은 걸 하셨었네요. 강남 개발이 되면서 충무로에 있던 그 감독님들이 네. 강남으로 이사 와가지고 저희 센터에 회원이셨어요. 근데 키가 크고 몸이 좋으니까 한국의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한번 만들어주겠다. 운동 열심히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목표를 그거 잡고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7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제 첫 시합을 첫 시합을 나가려면 이제 그 포즈 사진들을 내보내야 돼요. 가지고 그냥 예전에는 체육관들이 좀 허접했으니까 그러면 야이 나가서 멋있게 찍자 해가지고 이제 찍으러 갔다가 오면서 이제 사고가 난 거죠. 와 진짜 이거 굉장히 극적이네요. 그렇죠. 7년 동안은 그거를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된다고 준비를 하시고 그 대회 직전에 사진을 찍고 그리고 오는 길에 그 대회를 못 나가고 척수장애를 입으신 거네요. 그때 병원에 입으면서 미스터 코리아 보면서 펑펑 울었죠. 내가 설 자리를 갖다가 나는 병실에 누워 있고 다른 애들이 이제 이렇게 됐고 그거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보디빌딩에 대해서는 안 봤죠 아예. 나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보디빌딩 또 하시잖아요. 97년도에 그때 용인대학교에 보디빌딩 과가 있었고 그때 그 대학에서 하는 캠퍼스 영상과가 있었어요. 장애인 보디빌더로 나가가지고 용인대학교가 전 대학에서 1등을 하게 됐죠. 그걸 하고 실상은 시합을 몇 번 준비를 했었어요. 복부가 중요한데 하반신마비 장애인이 배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끈을 이제 다루는 억지로 하다 보니까 엉덩이 쪽에 이제
곱창이 곱창이 생겨가지고 포기하게 되고 솔직히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가지고 이용루는 죽지 않았다는 거 보여주고 싶고 최근에 또 멋진 제자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드림터치 어린동센터를 할 때 블로그하고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써가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보고서 이제 절단장이시죠? 새벽 1시에 전화가 왔다고 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얘기해서 엄마를 찾아왔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운동 쪽 지도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게 되면 그 비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비율이 좋아서 운동을 좀 하게 되면은 장인 인식 개선도 될 거고 아마 상당히 그런 좋은 효과가 있겠다. 근데 이 친구 또한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찍을 거라면은 시합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아니 시합이 2, 3개월 뒤에 있는데 보통 뭐 1년씩 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2, 3개월 만에 가느냐. 글쎄 뭐 야생마를 조련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린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소개가 된다 했더니만은 또 제가 또 이제 뭐 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무료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비용도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동네에 가가지고 이제 그 운동을 해봤어요. 근데 한 달 반 정도 하고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2달 남은 시점에서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지도받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센터를 그때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홈트에서 집에서 집 거실에서 이제 여가지고 조건을 걸었죠. 하루 운동 2시간 그다음에 음식 조절하고 해가지고 내가 너 시합 나갈 수 있고 우승할 수 있는 분 만들어줄 테니까 넌 따라오기만 해 해가지고 사과당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핫하게 저 정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청출 어람이던 요즘 네.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 지금 굉장히 많이 출연하고 관리도 되게 잘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이름이 그 김나윤. 맞아 김나윤. 김나윤 선수. 우리 PD 알죠? 가지고 핫하시죠. 그분 스승님이신 거예요? 네. 이 훈련시키기가 어려우냐면 팔이 절단이 되면은 이 무게가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척추부터 해도 밸런스가 다 흐트러지는데 그 친구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와 밸런스 되게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용로 박사님의 노하우가 아닐까. 그런 게 중점적이었죠. 예. 밸런스 어쨌든 위에 부분은 이제 뭐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팔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포커스를 잡은 게 뒤에 있는 그 로백에 있는 척추기근하고 복부하고 이제 골반 가지고 비율을 봐가지고 이제 그런 운동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잘 따라와 줬고 제가 만들었지만 멋있었어요.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90년대 사고가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미스코리아 대회를 보시고 미스터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대회를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또 운동을 시작하셨나 봐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전 운동 목적이 자살하려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뭐 교수님 아시겠지만 재활병원 창틀이 있잖아요. 다 쳐지고 있는데 미스터 코리아를 꿈꾸고 제 인생의 플랜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쫙 세워져 있었는데 한순간에 다쳐가지고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지금은 굉장히 친한 이제 동생이 됐는데 고등학생이었어요. 이 녀석이 와가지고 보니까 나가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이러길래 걔는 이제 10대 후반이고 저는 이제 27살 때였으니까 나이도 젊은데 얘가 왜 그러냐 열심히 할 줄 않냐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뭐 아저씨는 뭐 걸을 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닭이 뼈 먹어도 나가겠지. 왜냐면은 전혀 지식이 없었으니까요. 자기도 오토바이 타다가 다쳤는데 다치는 못 걷는다고 얘기해가지고 그걸 듣는 순간 이제 막 간호사 이제 막 불러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때 박찬 쌤 계셨는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말 딱 들었을 때 못 건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한마디로 이제 수술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뭐 몸도 못 움직이는데 혀 깨물고 죽으면 되는데 그건 못 하겠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은 그보다 큰 부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운동을 한번 해보자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죽어도 되는 거니까 하면서 이제 근데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환경적이라고 하니까 그 운동을 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에 그 소아재활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을 이제 병원에서 물리치료에서 보면서 야 그래도 한 27년 동안을 정상인으로 살아왔는데 쟤들은 태어나자마자 2살 돼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보면은 그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종교적인 것도 있었지만은 그런 걸 느끼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었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모든 거 안 돼가지고 이제 포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운동하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 죽을 마음으로 살면은 살만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할까? 저희 형님은 나한테 시골 내려가서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이나 살아라. 근데 내가 지금 이제 27인데 시골 내려가서 요양을 50년을 해야 되는데. 네, 가지고 이제 내가 보디빌더를 해왔는데 이쪽으로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고 싶은데 체육대학에서는 장애인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받아줬으면 더 좋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는데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제가 운동했을 때 운동 처방 사회교육원이 있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1층으로 이제 강의실을 배정해 줬는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회교육원은 나는 힘들게 와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빨리 끝나고 뭐 툭하면 휴강하고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용인대학교에 있는 특수교육과 최승근 교수님께서 이제 야 공부하려면은 용인대 들어와. 용인대에서 이번에 제도 만들었으니까 들어와. 그냥 들어가면 되나? 야 수능 봐야 돼. 공부 죽으라고 했는데 한 번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아니 지금 계약을 가지고 두 번째 들어가가지고 세브란스에 그때 입원했을 당시에 그게 90년도인데 네. 장애인 스포츠라는 게 3개월 만에 역도를 메달을 따셨다고 했어요. 퇴원하고 나서요. 네, 네. 퇴원하고 나서. 거기서는 병원 자체 내에서 장애인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들을 환자들한테 많이 알려줬나 보죠. 그 당시에는 아마 세브란스 재활병원이 88년도에 지어졌을 거예요. 그때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아이스하키 선수이신 그 지금은 고인이셨는데 이성근 씨가 있었고 그분 얘기 들었는데 그분도 참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이제 시합하다가 다쳐가지고 왔었고 그분을 만나게 된 동기가 그분이 삼육제화로는 이제 체육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검사로 병원 한 2주 정도를 들어왔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그분 말로는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막 중국도 갔다 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뭐 온갖 사람들이 이제 부른다 얘기하면서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효과가 없으니까 오직 할 수 있는 운동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본관 세워진 자리에 경사가 한 45도 정도 됐어요. 야 복합환자 마시러 나가자 그러더니만은 거기 가더니만은 45도짜리. 네. 야 너 뭐 내려갈 수 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운동했는데 가지고 할 수 있겠다 그랬거든요. 선권이 형이 딱 타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와가지고 내가 가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할 수 있겠다 그때만은 휠라이드 못 하는데 하니 아이고 뭐 굴리밖에 더 해야겠냐 해가지고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운동한 놈인데 해가지고 이제 휠라이드 딱 들고 한 1, 2선 내려갔는데 그냥 굴러버렸어요. 굴렀지. 앞으로 굴르셨겠네. 예, 게다가. 앞으로 백업 좀 굴러갔는데 열받잖아요. 그 형이 와가지고 아 근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면은 걔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던져보거든요. 근데 그 형도 이제 그런 하고 나서 와가지고 하면서 그 형님 10번이었어요. 근데 T 70번. 한 2주 정도 돼가지고 뭐 너도 운동했고 또 레벨이 자기가 높아서 이미 자기를 능가하는데 내가 너한테 이 운동을 가르쳐준 이유가 있다. 저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나한테 뭘 이제 병원에서 워낙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지고 뭘 원할까 그랬더니만은 실상 앞으로 척수장애인들은 계속 늘어갈 거다. 근데 병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솔직히 그런 것 좀 한계가 있고 실제 네가 배웠던 거 그다음에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병원에서 그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걸 네가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그 말을 듣고 나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한 2년간 거의 살았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리고 운동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면서 연대 기숙사 옆에다가 테니스장 코트가 2개 있었는데 박채일 원장님이 거기다가 우리 저녁 코트를 줬어요. 아침 10시에 만나가지고 오후 6시까지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밥 시켜 먹고 저녁 시켜 먹고 또 저녁에는 재활병원에서 샤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저희들한테. 환자들이 못 들어가는데 가지고 5시쯤 끝나고 와가지고 샤워하고 거기서 밥 하나 시켜 먹고 또 저녁에 6시에 이제 환자들이 끝나잖아요.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휠라이 보여주고 턱 올라가는 거 보여주고 뭐 휠체 댄스 하는 거 보여주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고 세브란스에서 배출된 걸출한 선수들 그 역량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장애인 체육 쪽에서 좀 소위 말해서 좀 힘께나 쓰고 이름이 있다는 친구들은 아마 그때 네. 그때 같이 그때 움직였던 거기서. 네네네. 거기서. 네, 그 상태에서 그 당시에 전국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도 그 정도면은 제일 좋은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은 아니어도 네. 분위기만은 네. 네. 아마 운동 분위기는 정말 최고 좋았고요. 네. 네. 또 병원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하다시피 했었고
그럼 넘어지면 뭐 병원 엑스레이 찍으면 되는 거니까. 요즘 병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리 안암병원의 분위기는? 그 당시보다 지금이 낫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으로 네.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계가 개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무래도 대학병원에서는 급성기 환자들을 이제 잘 케어를 하고 네. 급성기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 전문 병원 보통 이제 2차 병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재활 전문 병원으로 보통은 전환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네.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암병원 기준으로는 한 달 정도 재원을 하게 되고요. 네.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달이라는 거는 이제 척 손상 환자들이 본인 몸 상태를 알아가기도 많이 짧은 시간이거든요. 여러 가지 신경학적 손상 이후에 생기는 합병증들을 관리하기에도 사실은 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케어를 하시다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2차 병원으로 가는 경우들이 현재는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의료계가 말씀하신 대로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개편되면서 그 상급병원에는 입원을 오래 하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의료 체계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 아마 그때 세브란스 같은 분위기는 지금 현재 세브란스도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 지금 그런 경험했던 것들이 재활병원으로 재활 전문 병원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분위기 만들어진 재활병원으로 환자를 추천해서 보내거나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국립재활원이 가장 어떤 척손상 환자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의 노하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손상 정도가 조금 심한 분들이면 국립재활원을 한번 거치도록 사실 권유하는 편에 있고요. 우리 이용록 박사님 같은 또 이제 차세대의 그런 분들께서 조금 더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시는 그런 또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 병원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는 친구가 경추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완전 쫙 마비가 됐다가 안암병원 가가지고 수술 받고 한 달 있다가 국립 재활원으로 갔는데 입원해서 들어간 순간에 너 운동해야 돼 그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그 사지가 마비됐는데도 하겠습니다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국립재활원 갔더니만 여기는 운동하기 천국이에요 하면서 하루에 6시간 동안을 운동을 했대요. 체육관에 가서 계속 굴러다니면서 한 3달 뒤에 면회를 갔는데 걸어다니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국립재활원에 이제 보고선 아픔하러 이제 산더미 같이 들고 갔거든요. 좀 들고 가보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너무 무거운데요? 그러면서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운동을 많이 시키는데 네, 이용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는 그렇진 않아요. 네. 분위기는. 네.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중도장애인은 사실은 그 맨 처음에 딱 손상을 받았을 때 그 깊은 절망감 들어가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되게 힘든 그 과정인데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분위기. 다음 편으로 또 넘어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